혼돈의 시기다. 어떤 분은 2차 하락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추가 하락, 뭐 어떤 분은 30%더 빠진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앞으로 뭐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좀 임팩트 있었던 분은 이제 저 집값은 진짜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집값.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미래는 알 수 없다 주의거든요, 저는. 네. 포트폴리오론자. 네. 아, 포트폴리오론자. 포트폴리오론자. 그리고 뭐 20% 빠져야 돼, 30% 빠져야 돼, 그 누가 정하는 거야? 자신이야? 나는 진짜. 부동산은 저는 생물이라고 생각해요.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금리, 뭐 전쟁, 그죠? 네. 뭐 이번엔 코로나도 있었고, 네. 사람 심리, 그다음에 뭐 환율, 수급. 뭐 너무 많잖아요. 그거 중에 내가 노력해서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벽을 민다고 벽 밀리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1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요소들 중에 그 어떤 변수를 내가 예측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급락을 했잖아요. 네. 단기간에 순식간에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지? 그 떨어졌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요소들이, 그 영향을 줬던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까지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영역인 거지. 그 이후에 20%가 떨어졌어. 서울 아파트 지금 거품이야. 20%더 떨어져, 30%더 떨어져야 돼. 뭐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집니다. 내년에 사세요. 뭐 내후년에 사세요. 그 많은 요소들을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탁탁탁탁 해서 주식 하시지 그러면은. 네. 그죠? 주식해서 단타 해가지고 부자 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와서 떠드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엄청난 변수들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내가 오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상급지가 반등을 했잖아요. 네. 반등을 했고 많게는 10억이 오른 단지도 있었어요. 상급지에서. 그러면은 상급지가 오른다고 하급지가 다 올라? 올라요. 길게 그동안을 보면은 다 올라요. 제가 2005년에 첫 낙찰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2008년에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3년 동안 정말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했어. 나는 안 볼 거야. 안 보여. 무서워. 근데 부동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화 오면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네. 제가 홀라당 팔았죠. 네. 그래서 너 너무 좋잖아. 그럼 그동안 내 지금 너무 좋아. 이랬더니 갑자기 노도강 강북 재평가, 신르네상스, 강북 신르네상스 뭐 이러면서 막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2005년에 제가 낙찰을 받고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는 2004년 거의 연말쯤이었거든요. 제가 경매 입찰장을 갔는데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아줌마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입찰했던 아줌마는 심지어 자기 너무 높게 쓴 거야. 시세보다. 저 취소해주세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패철했어요. 더 높게 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달아오를 때는 그렇게 시세보다 높게 써서 낙찰이 패철한 거죠. 더 높게 쓴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잔금 칠 때쯤 되니까 또 부동산 반응이 너무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강남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강북은 왜 내 것만 안 오르지? 왜 내 것만 안 오르지? 강남은 다 오르는데 상대적 박탈감 막 느끼기 시작하면서, 근데 내 걸 팔고 나니까 그때는 강북이 막 오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문제지 다 오르는구나. 근데 이 속도는 나도 모르겠다. 속도는. 왜냐면 지금은 다주택자가 철저히 시장에 배제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좀 미래를 좀 예측하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반등장이 철저하게 1주택자, 무주택자, 실수요 장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뭐랑 달라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취득세 중과 물론 있긴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12%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제가 냈던 게 4.6% 정도였던 것 같아요. 주택수 상관없이. 그것도 나중에 환급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오. 취득세를.
환급해주더라고. 지금은 그게 언제일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선행지표 먼저 선수 앞에 1급지들은 상당히 많이 가격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급락했던 거에 비해서 상승은 오히려 그래프를 보면 따박따박 올랐어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을 했으면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장은 짝탁탁탁탁탁탁 가서 포레온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래요. 포레온이 탁탁탁탁탁 1억씩 올라서 지금 9억 이렇게 올랐잖아요. 포레온 망한다는 얘기가 진짜 팽배했었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저 그게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피를 산 거예요. 그걸 못 사니까 그 옆에 야 포레온이 나중에 소형이 많지 않아요? 얘가 얼마까지는 가겠다. 그럼 나는 이 투룸 오피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거 사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로 포레온을 좋게 보시네요. 네. 그리고 막 지금 건축비 때문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받지? 나는 그게 너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겠네. 지금 앞으로 26년, 27년 계속 공급이 그냥 뻥 비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요새 너무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도 정말 지금 해도 5년, 6년? 그것도 개소리예요. 나는 이거 아직 10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사야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 건축비가 올라서 안 돼. 그래? 일단 사놓고 건축비 오르면은 계속 공백기가 계속 길어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계속 오르겠죠. 근데 정부에서 진짜 이거 안 되겠어. 진짜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해줘야겠어. 너무 이제 시장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야겠어.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건축비는 오른 게 지금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요. 수익성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안 됐던 지역들, 용적률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안 됐던 지역들, 그냥 용적률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왜 600, 700 하면 안 돼요? 그거 누구 기준이지? 근데 정부에서는 안 해주면 우리는 건축비 자기 분담금 너무 많아서 못해. 그래? 그럼 전세가 오르는 거고. 해주면 내 아파트 새 아파트 되는 거고. 양손이 떡치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상급지가 올랐지만 이게 서서히 이제 성북구까지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성북구까지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경매물건 아직 안 오르는데 입지가 좋은데 재건축,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 무서우면 경매로 하시면 되잖아요. 싸게. 그렇게 해서 해놓고 전세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해치를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는 만약에 건축비 때문에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불안할까요? 아니면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이 막 비대위 생기고 분쟁 나오고 지금 소송하고 있고 조합원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고 막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조합원들 평범한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하는 느낌도 좀 있고 분담금이 뭐 노원인가 어디는 뭐 5억이 나온다는 둥 3억이 나온다는 둥 막 이러니까 이제 A씨 우리 안에 이제 뭐 이런 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기사를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많이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더 얻어내려면. 용적률 조금 더 얻어내는 내 자기 분담금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권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도 상계조원 같은 경우도 소형이잖아요. 초소형에서 30평형을 받는 거면 당연히 넓혀가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은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좀 한 층이라도 높여주면 좀 줄잖아요. 그거는 조합원으로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도강 재건축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그냥 모르는 나대지나 그냥 산속에 아파트를 만약에 진다 치면 거기에 짓는 거랑 우리가 분양가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돼서 30억이 될 만한 지역에 짓는 거랑 건축비가 다를까요? 아니요.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아파트가 신축이 됐을 때 얼마가 될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한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분석은 한강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강변에 지금 아파트가 뭐 이번에도 분양이 됐는데 평당 1억에 분양이 됐잖아요. 완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담동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기 분담금이 몇 억씩 들어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신축이 됐을 때 그 가치를 그걸 상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노도강은 수익성을 아주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상급지, 약간 뭐 성북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약간 조금 더 한강 쪽에 가까운 아이들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20 대책이 나왔을 때 노후도시 그 네. 특별법 나왔을 때도 순번을 잘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선도 지역을 이제 공모를 곧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선정을 해요. 네. 이미 동의율이 80% 넘은 일기 신도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당은 최소한 7개 정도는 순차적으로, 올해가 다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도 돼. 순번을 조금 늦게 뽑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일기 신도시는 네. 순번이 적어도 앞쪽이 아니면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옥석을 좀 가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좀 다급해요. 정부에서 저는 지금 왜 다주택자를 취득세라든지 대출 규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생각이 애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알아요. 공급이 부족된 상황에서 계속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만 계속 풀어주잖아요.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특례보금자리라든지가 좀 약간 무주택이나 갈아타실 분들에 대한 정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뭐 거래도 안 되고 이러는데 왜 다주택자 안 풀어주지? 그러니까 공급 공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가격이 이 시장에 공급 공백에 다주택자까지 들어갔을 때의 파급 효과를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도 안 풀었죠. 그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접수만 해도 그때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가 돼요.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투기 수요를 끝까지 차단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기 수요를 차단시켜서 시장의 부작용을 없애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진행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읽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를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지금 좀 담으셔야 되지 않나. 근데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무주택자들은 거의 대다수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만 거의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신축만 보시는 것 같아요. 음. 신축만. 그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근데 자금력이 뭐 신축은 좀 비싸니까 자금력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일기 신도시의 그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만한 아이들을 뭐 경매로 담으시든 금매로 담으시든,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뭐 아직 일기 신도시까지 막 너무 뭐 정고점 다가가요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름아름 선도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곳들은 탄탄하게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선도구역 같은 경우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들은 동의율이 87%인 데도 있어요. 그럼 그 87%의 소유자들은 팔까요? 불확실성이 사라질수록 매물을 거두겠죠. 나 우리 집 재개발 재건축 된대. 근데 이번에 선도구역에 87% 됐어. 13%는 반대일지 아닐지 안 낸 사람, 찬성하는데 안 낸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상 만장일치죠. 그렇죠. 그거를 잘 선별해서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순번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게, 분당 같은 경우는 순번이 좀 뒤쳐져도 신축 아파트 가격 그리고 공급이 넘쳐도 유입되어 있는 수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강남처럼 판교처럼 유입되는 수요가 있는데, 신축이 많이 공급됐을 때를 생각하면 선도구역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가 지정이 돼서 걔네들이 입주가 됐을 때쯤에 진행될 아이들한테 굳이 인센티브를 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